또아리굴이라는 이름은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또아리굴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뱀이 이렇게 제자리에 있을 때 칭칭 감고 있는 게 또아리 틀고 있다 이러고, 또 예전에 여인네들이 물동이 이고 갈 때 이렇게 물동이를 머리 위에 얹으면은 옆으로 아무래도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고 머리도 안 아프게 하려고 요만한 거 동그랗게 만드는 그런 생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아리라고 하는데, 이 또아리굴을 만들게 된 거는요, 실제 여기 지금 굴 시작하는 데서부터 출구까지 이 고도차가 한 63, 4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는 금대 1터널 앞입니다. 보통은 서울에 가까운 쪽서부터 1터널, 2터널, 3터널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서울에서 먼 쪽부터 1터널, 그 다음이 2터널, 3터널입니다.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2터널이 바로 또아리굴이라고 부르는 터널인데요. 그 또아리굴의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기관차들이 힘이 없어요. 요새처럼 이렇게 전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1km 전진할 때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3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여기는 저 아래 낮은 부분부터 여기 치악역 가는 이제 이쪽 높은 부분까지가 거의 한 64m 표고차가 난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요 짧은 거리를 바로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회전식으로 이렇게 경사면을 따라서 빙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아리굴을 만든 겁니다. 또 태백 지역을 가면은요, 또아리굴도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그재그해서 전진했다가 또 후진했다, 전진했다, 후진했다, 사다리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나름대로 옛날의 철도 건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터널을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일종의 대피시설입니다. 대피시설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눈에 띌 거예요. 또는 여기 열차들이 다니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모릅니다. 예전에는 딱딱 정해진 시간에 열차가 도착하는 게 아니고 연착을 할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여기 작업을 한다든가 하면은 갑작스럽게 열차가 나타나면 미처 피할 장소가 없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도처에 이런 대피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요게 금대 1터널 안쪽에 있는 요게 자연동굴입니다. 근데 여기는 저 아래에서 샘이 솟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잠깐 물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특히 6.25 때
국군이 됐건 인민군이 됐건 이 터널 안에서 이제 그 공습을 피해서 대피하고 있다가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여기 와서 이제 물을 떠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자연동굴입니다. 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터널이 공식 명칭은 금대 제2터널이고 이게 우리가 속칭 또아리굴이라고 부르는 갱도의 입구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데는 방향으로 보면은 이제 제천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로 나가는 방향은 여기보다 한 그 고도 60m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금대 2터널입니다. 여기 금대 2터널이 통과하는 이 열차 노선을 지금 현재는 중앙선이라 불렀고, 물론 이제 중앙선 철도는 지금 이제 저쪽에 서원주 방면으로 뭐 이전을 해서 지금은 폐선이 됐지만은 처음 이 중앙선 철도를 건설하겠다 계획을 잡은 거는 1937년경이죠. 그 이제 일본 아이들이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일본이 청나라죠. 중국을 쳐들어갔습니다. 이제 지네 말로는 뭐 진화 전쟁 이렇게 해서 좀 좋게 표현을 하는데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면서 계속 그 확전이 되다 보니까 물자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눈독을 들인 게 강원도 남부하고 경상북도 이제 북부 이쪽에 있는 광물 자원하고 임산 자원을 실어가기 위해서 중앙선 철도를 이제 처음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요, 서울의 청량리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의 그 영천까지만 이어지는 걸로 계획을 해서 그때만 해도 중앙선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중앙선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경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경선이 뭐냐면은 청량리가 서울의 동쪽에 있다 해서 동경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동경선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영천에서 경주까지 노선이 확장이 됩니다. 그때 이름이 또 바뀌어요. 서울부터 경주까지 돼서 경경선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시절에 중앙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이 있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 아이들이 여기 철길, 그러니까 철도를 부설한 거는 강원도가 이뻐서도 아니고 경상도가 이뻐서도 아니에요. 단지 자기들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 공급의 수단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 이 산 쪽으로 이렇게 그 난공사 구역을 택했느냐 하면은 전쟁 와중에 물자를 수송하는 열차가 이렇게 그 비행기에 의해서 폭격을 받으면은 피해가 막심하니까 비행기가 접근하지 못하는 산자락 밑으로다가 이렇게 그 철도를 부설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그 난공사 구역이다 보니까는 복선 공사를 못 해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 그 복선한 데는 뭐 별로 없었지만은 그 복선을 못 하니까 항상 열차는 늦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단선으로 하면은요, 상행 열차하고 하행 열차가 서로 동시에 교행을 못 해요. 그래서 중간에 먼저 도착한 열차가 간이역 같은 데 서서 대기하다가 반대편 열차가 그 역에 들어오면은 그제서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소요됐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열차에서 쓸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 또 연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 간이역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주역에서 이쪽에 그 신림까지 가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원주역 다음에 지금의 행구동 지역에 이제 그 유교역이라는 데가 있었고요. 이 금대리 지역에는 금교역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간이역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적이 남아있는 치악역도 간이역의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흔적을 지금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게 여기 반곡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반곡역 가면은 그때 당시 이제 그 노동자들의 애환을 담은 조각 작품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뭐 철도 침목을 여러 사람이 메고 가는 이런 작품도 있고, 좀 눈여겨볼 거는요, 뼈 있습니다. 사람 뼈. 사람 뼈를 이렇게 그 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그 희생을 바탕으로 건설한 게 바로 중앙선이다, 이런 거를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가 길아천 철교라고 부르는 새로 만든 백척철교입니다. 사실은 요 밑에 교각만 남아 있는 게 예전에 백척철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높이가 33m나 된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옛날 이 길이 단위로 백척이 돼서 백척교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백척교를 만들게 된 그 이유는 뭐 별거는 없어요. 여기 높은 지역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교각을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울 건너갈 때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그 섭다리 정도밖에 안 보고 살던 시절이거든요. 많이 높아봐야 돌로 만든 거 한 3m 정도, 이 정도인데 33m 높이나 되니까 굉장히 신기해하던 이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백척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그건 별명이고요. 그때 당시 정식 명칭도 길아천철교 이렇게 불러서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척철교라는 거는 이제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은 1996년에 이제 그 철거를 했는데, 그 이전에 6.25 전쟁 때 처음에는 무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공군 개입으로 일사후퇴 당시에 인민군이 원주까지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제천 쪽으로 나가는 완전 무인지경의 이런 보급로를 확보할까봐 국군이 옛날 말로 이렇게 소주 대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소주병에다가 화약을 잔뜩 채우고 그 안에다가 이제 뇌관 받고 도화선 연결해서 4개를 한 조로 해서 이렇게 교각을 우리나라 국군이 이제 폭발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세가 뒤집어진 다음에 미군들이 이제 철판을 갖다가 이제 보강을 해서 다시 이제 수리를 했었는데, 이 밑에 있는 교각들이 사실은 속에 철근이 없습니다. 처음에 중앙선 철도를 건설을 할 때 저 위에 있는 터널이라든지 여기 있는 교각이라든지 철근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냥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만 섞은 순수한 콘크리트 타설법으로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한 50년 지나면 살살 분해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 새로 다리를 만들어서 똑같은 이름 부여하고, 또 요게 이제 직선 코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터널도 요게 이제 금대 3터널인데 금대 3터널도 이제 다시 만들고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이렇게 폐쇄를 하는 단계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라는 데입니다. 이 금대리라는 그 이름의 유래는요,
지금 원주천을 쭉 따라서 마을이 쭉 그 물가에 있어요. 그래서 물가에 있는 마을 해서 이제 그 수변 마을이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상하게 무쇠 마을이 됐다가 이제 그게 한자화하면서 금대, 이렇게 그 한자화하면서 금대리라고 바뀐 거고요. 또 이 동네 전에 오는 전설로는요, 옛날에 이제 어떤 스님이 여기 지나가다가 봤더니 그 스님 눈에 묘자리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아주 너무 좋은 묘자리라서 참 좋은 자리다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매장을 할 때 눕혀서 매장을 하면은 금방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이런 자리고, 사람을 엎어서 이렇게 그 매장을 하면은 금시발복할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참 그거 아깝다 하고 있는데, 웬 떡거머리 총각이 지게에다가 시신 하나를 메고 오더래요. 그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뭐 장례 치를 돈도 없고 하니까는 대충 다가 이제 묻으려고 올라온 거였는데, 마침 스님이 봤던 그 좋은 명당 자리를 파더래요. 그래서 야, 저거 정말 대단하긴 한다, 명당은 주인이 있구나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혼자서 너무 힘이 드니까 이 그 매장할 그 산소터를 좁게 판 거예요. 좁게 팠고 그 다음에 지게에서 아버지 시신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만 굴러가지고 밑에 그 처박혔는데, 그게 엎어져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 묻고 가려고 이제 하는데, 스님이 아주 손뼉을 쳤대요. 그러면서 슬슬 가가지고 그 총각한테,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술이라도 한 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요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그 잘 사는 집에 가서 술을 하나 이렇게 그 좀 얻어다가 한 잔 올려라, 이렇게 해서 그 집에 갔는데, 총각이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웬 처녀가 하나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했더니 처녀가 술에다가 뭐 이렇게 제사 음식 같은 것도 챙겨서 같이 와서 이제 아버지 이렇게 제사도 모셔드리고 내려가는데, 처녀 하는 말이, 자기 또 부모님이 전염병으로 돌아가셔서 혼자 있는데 나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한 1년에 100석 정도 농사는 짓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살게 돼서 잘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금시발복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부가 이렇게 그 해마다 소출 나오는 거를 이제 먹을 만치 먹고 나머진 팔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금덩어리 사들이기 시작을 해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보관했는데, 한 항아리 다 차면은 갖다 묻고 두 항아리, 세 항아리를 갖다 묻었는데 어느 해 또 전염병이 돌아서 둘이 동시에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금항아리에 묻혔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항아리 묻힌 마을에서 금대가 유래됐다, 이런 전설도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이 지역에 이제 그 또아리골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스토리까지 엮어서 이 동네 정말 금항아리 찾기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기대가 좀 많이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데는 반곡역이라는 데인데요. 이제 예전에 이제 한때 폐선이 돼 있을 때 이제 그때 폐역이 됐다가 혁신도시에 이제 입주하신 분들이 이제 서울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한때 잠시나마 이제 영업을 했었고요. 이제 그때 혁신도시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여기를 이제 그 반곡역 갤러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길에 사시는 박명수 그 화백한테서 지도를 받아서 이제 갤러리로 사용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기 반곡역 소공원을 조성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여기 이제 중앙선 철도 공사할 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주제로다가 조각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침묵을 이렇게 그 4명이 한 조로 해서 들고 가는 이런 작품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2점 남아 있네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저 봉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치악산에 이제 봉우리가 3봉우리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우선 저기 중심되는 비로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대봉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봉우리 3개를 상징하는 산이고요. 거기는 구름도 한 조각 지금 봐서 왼쪽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2개 뚫려 있는데 이게 바로 따리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그 갱도하고 나오는 갱도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미지로 표현한 이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